잘하실까요? 말씀 잘하시니까. 4월 7일 월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이승만 건국기념사업회 이상진 창립준비위원장님, 그리고 홍선희 창립준비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달라스 지회 창립을 맡고 있는 이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또 소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락히드 마틴에서 미슬즈 디비전이 있어요. 달라스 쪽에. 거기서 35년간 일했고 엔지니어로. 그리고 크리스찬 사역은 제가 수종교에서 20년 동안 시무장로, 그 다음에는 17년째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제 홍선희 준비위원님도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33년간 치과의사로 달라스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동안 20년이 넘게 우리 25년 정도 우리 한인 사회에 여러 군데 단체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학교 달라스 이사장으로 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금 한미연합회에서 이사장과 지금 올해 이제 전 이사장으로 이제 물러났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US Pan Asian Chamber 커머스에 그 상공회 아시안 상공회에서 보드 멤버 받고 지금 주류사회에서는 이제 활동이 더 제가 좀 많이 활발한데 달라스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에 지금 보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라스 서밋, 달라스 어셈블리라는 이 달라스의 주류 지도자들 모임 그런 단체에서 보드도 하고 그래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와중에 오늘 또 두 분 이 자리에 특별하게 나오신 이유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달라스 지회 창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자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75년에 이제 한국에서 발족을 했는데 1975년이요? 네, 75년에 그때 제일 처음으로 한국에서 회장된 분은 허정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께서 이제 처음으로 회장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분의 건국 정신, 건국 이념, 그리고 그분이 지향해 왔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신 분이죠. 그분은 탁월한 독립운동 운동가였고 교육자였고 또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고자 정말 불절주야 독립외교와 교육에 그 생애를 바친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런 업적, 건국 이념 이와 같은 것을 한국 교포 사회에 잘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요런 어떤 목적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간의 역사와 좀 활동에 대한 설명들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역사, 정체성을 바로 알려면은 당연히
건국 대통령에 관한 것을 그분의 이념, 건국 이념 이와 같은 것을 잘 알아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일 한국까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근데 가령 예를 들면 독일이 이제 1990년에 통일을 했는데, 그때 독일이 통일된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우리하고 다르지만 대한민국과 또 이렇게 비슷한 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독이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됐어야 했고, 그 둘째는 이제 미국이 도와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셋째는 그 독일 국민이 정신적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세계 상위권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됐고 선진국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적으로 통일이 돼야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것을, 그분의 건국 이념, 그분의 업적,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의 근대 그 역사를 바로 알고, 그래야 결국에는 이제 통일 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작은 힘이 남아 이런데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그 시점부터 해서 네.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는지 이런 정체성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또 이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본부가 한국에 또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지사가 있고, 또 거기서 네. 이제 또 달라스 지회가 이렇게 뻗어나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부는 대한민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미국 지회가 있는데, 미주 총회. 예, 미주 총회라고 불러요. 네. 이름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미주 총회 그렇게. 미주 총회. 네. 앞에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것까지 다 차고 외우려면은 좀 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주의 총회가 있고, 그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본부의 소속이죠. 네. 네, 그래서 총회 본부는 뉴욕에 있고, 미국의 10개 도시에 이게 지회가 있어요. 뉴욕,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and so on. 그래서 이제 달라스는 10번째로 지금 지회를 창립하고자 하는데 4월 19일 날 창립식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이제 본부가 한국에 있고 또 미국 총회가 있다라고 미주 총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1975년에 한국 본부가 처음 창립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이제 2025년이잖아요. 그간 이제 이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활동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가령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탄신 기념 행사, 이거를 위해서 이제 학술 대회,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리안 퍼레이드도 참석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바른 역사와 안보 관계 포럼을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계속돼 왔고, 또 이승만 박사 재조명 강연 및 집회, 또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골프 대회를 통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는 일. 네. 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뉴욕 지회 같은 데는 매달 그 홍보
그 매거진을 퍼블리시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제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러죠. 그렇군요. 네. 올해는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50주년으로 여러 네. 가지 좀 기념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떤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탄신 기념 행사가 다른 도시에서는 있었어요. 아, 네. 그래도 저희도 이제 이게 발족을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가까운 이제 달라스 한인사회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계획을 해서 달라스 네. 한인 동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건국 대통령 이제 네. 여러 가지 공이 또 있을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계승하고 기리는 이 건국 정신과 네. 건국 이념에 대해서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그 1904년에 그 감옥에서 한성 감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토탈 거의 6년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한일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분이 그 조선의 그 마지막 왕 고종 왕위를 전복하는데 가담했다 하는 누명을 쓰고 한성 감옥에 사형 언도를 받고 들어갔다가 무기징역이 됐다가 결국에는 6년을 서브하고 이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해 이분이 1904년 29살 때 그 이분이 조금씩 이렇게 아리크를 써가지고 몰래 감옥으로 바깥에 내보내고 한 게 다 이렇게 컬렉션이 돼가지고 로스앤젤리스에서 몇 년 후에 퍼블리시했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독립정신. 독립정신. 네. 근데 29살에 쓴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받았던 교육은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기독교에 관한 거, 또 서양 역사, 그게 전부였는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29살에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1948년, 그러니까 44년 후에 세워질 대한민국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를 이 사람이 썼어요. 어떤 밑그림이 네. 있었군요. 네, 그럼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도움받지 않고는 이건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이다. 그 페이지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400페이지나 되는데. 400페이지나요? 네. 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장차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썼는데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국민의 자유 또 국민의 독립 네. 이런 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청사진을 이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그 미국에 와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미 미국에 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뭐 이게 한 달, 두 달 걸려가지고 상해를 갔어요. 네. 그게 1920년에 거기 도착을 해서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그 후에는 이분이 주로 미국, 유럽 여기서 평생을 그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이죠. 이제 해방되는 해 1945년에 이제 돌아오셨죠. 네. 근데 이분이 또 하나 굉장히 정치 외교적인 해안이 있었던 거는 1941년에 여기 미국에 사시면서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을 때 이분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와셔서 단파 방송으로 방송을 했어요. 41년에. 네.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고 몇 달 있다가 이분이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의 독립이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일본이 전쟁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머지않아 일본은 미국에 패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이 독립할 거를 해방될 것을 이미 내다보고 그리고 진주만 폭격하기 6개월 전에 이분이 작은 책자를 썼어요.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괜찮습니다. 영어로 제목은 Japan Inside Out.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은 그러니까 1941년에 쓴 거예요. 진주만 폭격하기 6개월 전에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작은 책자에 뭐라고 썼냐면 일본 제국은 미국을 침략할 거다, 공격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몇 군 어디로 침략할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네. 그 중에 하나는 하와이 아일랜드.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프리딕트를 했어요. 미리 해안이 있었던 네. 거군요. 그렇지 않으면은 알루시안 아일랜드 저쪽 알래스카 북쪽으로 칠 거다. 근데 이게 실제 이게 전쟁이 일본이 진주만 폭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 정계에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 전까지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저 노인이 그냥 조선 독립에 미쳐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 네네. 그 책을 보고서는 굉장히 놀랐죠. 근데 그 책에 그 권두어를 누가 썼냐 하면 그 펄벅 여사가 썼어요. 대지를 네, 쓰는, 그분이죠. 그래서 미국 정계에서도 아주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이런 이제 건국 정신과 건국 이념들을 좀 알리는데 네.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1948년이잖아요. 네네. 45년에 해방되고 그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분이 대한민국 그 정부를 세웠다는 것은 이게 참 리마커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1950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6.25 동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것. 참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서바이브 했을까 의심스럽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혹시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목적에 관해서 네네. 예, 이제 한국 본부에서 그 하는 그 목적은 네. 이승만 대통령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도 이제 다 포함돼 갖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연구와 선양 그런 걸 또 목적으로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어떤 유물이라든가 어떤 관련 기록물 이런 거를 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또 전시도 하고 네네. 또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또 국민들과 차세대에 대해서 어떤 교육 간행물을 편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차세대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관을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념관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과 그리고 또 동상건립 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올바른 역사 그리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바친 그 많은 업적 네네. 그리고 건국 정신 이거를 선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어느 누구 대통령이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그렇죠. 공이 있으면 또 과가 있죠. 그렇죠. 네네. 공과 과가 다 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 우리 건국 대통령에 관해서 과만 부풀려지고 공이 없습니다. 과가 너무 부각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념에 가려져 갖고 그동안 가려졌던 그 엄청난 그 업적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커튼을 전부 다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차세대한테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또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확립을 하는 게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 이제 2세대들에게도 차세대들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2세들도 그 뿌리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4월 7일 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상진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홍선희 준비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좀 어떤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달라스 지회가 새로 창립을 하게 됐고 또 창립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달라스 지회가 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멘션했듯이 우리 달라스 쪽에는 이제 이렇게 미주 총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19개 도시가 있고 우리가 10번째 도시인데요. 10번째. 예. 근데 이 달라스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도시인데 한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 예, 한인들도 엄청 많은데 굉장히 늦게 출발했어요. 네네. 그래서 또 뜻 있는 분들이 우리 이상진 박사님을 비롯해서 뜻 있는 분들이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좀 지혜를 창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을 이제 모아갖고 그렇게 창립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은 목적이에요. 이제 그 본부나 총회에서 하시는 그 같은 목적인데 네네.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차세대 교육. 차세대 교육. 네, 그리고 차세대들한테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네. 그거를 전해주면서 그리고 차세대 교육에 힘쓰고 그리고 차세대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정체를 확립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장학금도 또 좀 부여할 수 있게 우리가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달라스 지회 창립식은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 행사이고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창립식은 4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4월 19일?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4월 19일 오전 10시에 그때 이제 코리아드 바이 메리어트 캐롤톤이라고 H마트 있는데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네, 거기에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기조 연설자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분이 오시고 또 한국 본부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문무일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영화계의 또 거장이시죠 이장호 감독 그분이 하버우만의 약속이라는 영화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그날 점심시간에 호텔에서 점심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이 되는군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도 제공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그 영화를 성행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네네.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업적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이념, 네네. 이제 건국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좀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만 이제 전 대통령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뒷모습을 좀 공개한다. 어떤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 네. 이게 제목이 참 재밌는 게요. 찾아봤더니 하버만의 약속 어떤 뜻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새 애국가 가사. 그러니까요. 하자. 네. 하보우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약자더라고요. 예. 네. 하버우만의 약속. 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이게 컴바인해서
이장호 감독께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만드신 영화예요. 다큐 형식의 영화군요. 한 1시간 반 정도. 네. 또 이 이정호 감독의 경우에 제가 프로필 좀 찾아보니까 네. 1974년 별들의 고향. 예. 그 요거는 영화가. 예.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유명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못 봤어요. 제목만 해도 제목은 딱 들어도 네. 알만한 이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요 영화. 네. 그리고 또 어우동, 외인구단, 바보소년 이런 것들을 좀 잇따라 네. 발표하면서 네. 정말 1980년대 한국 영화의 어떤 황금기를 이끌었다. 네. 이런 감독이다라는 설명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시대 영화를 또 관람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네. 네. 요 이승만 기념사업회 달라스 지회 창립식에 이제 또 요런 분들이 초대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도 좀 가보고 싶다 하면은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한 건지 어떤 네. 방법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지.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가족이 함께 참가해도 무관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친구분들이나 또 가족이나 뭐 자녀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정말 그 강연도 듣고 그 영화도 보고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또 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가 있나요? 어떤 네, 뭐 조건이 절차는 있는지. 그날 이제 네네.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가입 신청서가 있는데 그 사인하시고 그 하시고 우리가 회비가 40불. 40불. 네. 회비. 네. 1년에. 1년에. 네, 아, 저희 그러니까 지회에 사업을 갖다가 후원하는 그런 그쵸. 의미에서 또 이제 이 예. 단체가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후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40불이라는 회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불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년에 40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저희를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네. 이게 절실합니다. 그쵸. 저희가 아무리 행사를 잘 하려고 해도 참여가 없으면은 무의미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을 텐데 네. 그런 거에 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여성분 한 분은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집 애가 14살, 17살인데 가도 되냐. 그래서 제가 웰컴. 네, 나이 제한 특별히. 없다. 네, 어떤 한 분은 내가 4살짜리가 있는데 걔를 지금 뭐 널서리에 맡기고 가야 되나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애기 데리고 오시라고. 4살 아이도 환영한다. 네, 웰컴.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애가 셋인데 여기서 다 낳고 자랐죠. 네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야 한국에 대해서 부모님이 온 나라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관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이승만 기념표 사업이 우리 2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기서 정말 네, 한국 사람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 때 사는 그들에게도 와 우리 부모가 낳고 그 원뿔이 그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훌륭한 나라다 하고 긍정적인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한국의 이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렇죠. 이뤄질 수 네.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별히 근대 한국 역사 매우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오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준비위원장님. 네. 참 이렇게 라디오로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민들께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참으로 우리가 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각자 도네이션을 해 주셔가지고 점심도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 준비를 하고 호텔 음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교민들이 와주셔서 정운찬 강사님은 이번에 그 전 국무총리 네. 미국의 2주일을 다니시는데 뭐 아주 거의 그냥 뭐 뉴욕에서 강의하고 필라델피아에서 강의하고 프린스턴 가서 강의하고 참으로 달라스에 오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렵사리 그냥 간청을 해서 그 바쁜 스케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오시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네, 덧붙이자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RSVP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RSVP는 우리 준비위원장님 폰 넘버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또 인원수와 또 네. 성함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연락처 한번 알려주실 수 예, 있나요? 940 네. 536-9038 940-536-9038 940-536-9038번이요. 네, 맞습니다. 이상진. 네, 이쪽으로 네. 이렇게 또 나는 이번 창립 기념식에 좀 참석하고 싶다. 그리고 또 혹시 이번 창립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나도 이제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소중한 시간 행복 스케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